예, 오늘의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블룸버그 테크의 기사고요. 기사를 좀 기사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의견까지 포함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상 최고의 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86% 상승. 근데 같은 날 슈퍼마이크로 대만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IPO에 10억 달러 이상을 늘렸다고 합니다. 단순 실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역대 최고 분기인데 변동성도 역대급이라는 기사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3개월간 86%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거의 100%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입니다. 어제는 장중 한때 3% 졌다가 3% 떨어졌다가 다시 3% 올라오면서 마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성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입니다. 펀더멘털 변화 없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AI 캐펙스 지출이 지금 수준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흥미로운 변화도 있습니다. AI 붐의 1단계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지금 랠리를 이끄는 건 메모리와 스토리지입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마이크론이 최근 발표한 가이던스가 너무 강력해서 시장이 이건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가격을 올린 이유가 전부 메모리 가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메모리 부족이 27년, 어쩌면 30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전 영상에도 계속 다뤄온 내용이긴 한데 메모리 슈퍼사이클 얘기가 좀 다시 확인되는 느낌입니다. 다만 86%라는 분기 상승률은 그 자체로 경계 신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펀더멘털이 좋다고 해서 이 정도 단기 상승은 작은 뉴스에도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거든요. 어제 같은 등락이 펀더멘털 없이 나온다는 건 지금 시장 참여들 사이에서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신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문가의 시각, 전기차가 핵심이다라는 기사입니다. 토터스 캐피탈의 로프트멜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 AI 인프라를 메모리만 보지 말고 5층 케이크라고 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층이 전기입니다. 미국은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매출 총이익이 85%라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10% 높은 수준입니다. 캐펙스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냉각, 네트워크 전체가 비슷한 성장률로 따라간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입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HBM 시장 점유율 57%인 회사를 ADR로 살 수 있다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전기가 5층 케이크의 기초가 된다는 비유가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 GPU도 메모리도 냉각 시스템도 전부 전기가 있어야 작동하는 거니까 미국이 저렴한 전기 공급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AI 인프라 경쟁에서도 지속적인 강점이 될 겁니다. 마이크론 마진 85%라는 숫자도 인상적이고 엔비디아보다 마진이 높다는 건 메모리가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병목 지점의 가치를 온전히 어, 누리는 거 아닌가,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퍼마이크로 대만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많이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만 당국이 슈퍼마이크로 관련 6%의 자택과 6명의 자택과 3개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만 사무실, 유통업체, 데이터 센터 운영사가 포함됐는데요. 혐의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서버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수출 통제법 위반이긴 한데 대만 현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대만의 자국 규정을 맞추라고 압박하고 있고 대만 당국도 이 행위를 범죄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게 미중 기술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직접 대결이었는데 이제 대만 같은 제3국이 실질적인 집행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그리고 자국법 체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로비 회사들이 중국 빅테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워싱턴 로비 산업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를 대리하던 대형 로비 회사들이 그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이유가 명확한데 새로운 미국 규제 때문에 중국 기업을 대리해야 하는 것과 미국 국방부 계약 업체를 대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펜타곤과 일하는 비즈니스 비중이 훨씬 크니까 중국 고객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게 미중 디커플링에 실제로 워싱턴의 일상적인 업무 관행까지 바꾸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로비스트가 한 손으로는 중국 기업을 위해 의원을 설득하고 다른 손으로는 미국 방산업체를 위해 로비하는 게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애플 블랙리스트 중국집 회사에서 메모리 구매 검토라는 기사고요.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메모리 제조사 CXMT에서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비용 절감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미국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칸 소주 상원의원 톰 커튼이 강하게 격려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칩을 쓰는 건 애플에게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주주가치, 고객 프라이버시, 국가 안보 모두의 위험이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정확하게 앞서 다룬 메모리 가격 인상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메모리 비용 때문에 가격을 올렸는데 동시에 비용을 낮추려고 제재 대상 중국 업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애플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저 동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국가 안보 우려를 무릅쓰고 비용 절감을 택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잠시만요. 여섯 번째는 스페이스X 2030년 매출 800% 성장 전망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부담이라는 얘기고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새 모델에 따르면 스페이스X 매출이 2030년까지 80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된 동력은 XAI 유니카의 데이터 센터 계약인데, 근데 같은 연구진의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9배 들어도 밸류에이션은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야 한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그만큼 성장해야 한다. 데이터 센터 사업이 현재 50억 달러 손실해서 2030년에는 약간의 흑자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고 이 전환이 스페이스X 전체를 약 1600억 달러 매출 규모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매출은 9배 드는데 밸류에이션은 내려와야 한다는 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정확한 분석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스페이스X 주가는 2030년 실적까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스페이스X의 3일간 6천억 달러 증발 얘기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시장이 너무 앞서 달려간 가격을 현실에 맞춰서 조정 중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한국 투자자들 단순 실수로 10억 달러를 날렸다는 얘기인데, 뭐죠, 이거? 이번 방송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이라고 하네요. 스페이스X IPO 23개 주관사 중에 한국 증권사 한 곳만 단 한 주도 받지 못했다. 망신인데? 이유가 황당한데, 5월에 이 증권사가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의향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히 관심 표명으로만 제출했고, 6월 실제 가격 결정 시점에 공식 주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10억 달러 수요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배정 영주입니다. 규제 당국이 이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황당한 실수라고 저는 보는데, 진짜 맞다 그러면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1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수요를 관리하면서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놓쳤다는 것은 시스템적 문제인데, 한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증권사를 통해 투자 의향서를 냈고 정작 한 주도 못 받았으면 이건 단순한 영업 신수를 넘어 신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이런 대형 IPO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다른 채널을 선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사가 되고 나서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통신사 주가가 급락했다는 뉴스인데요. 스페이스X발 공포입니다. AT&T와 버라이즌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가 6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 때문인데, 스페이스X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소비자용 모바일 사업 파트너십에 대한 고위급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이미 통신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이스X가 직접 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통신사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의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롯데 회사로 시작해서 위성 인터넷을 확장하고 이제 통신 시장까지 직접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우주에서 내려오는 경쟁자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 앞서 다룬 로켓랩의 이리듐 인수와 같은 좀 맥락이라고 보는데, 우주 기업들이 지상 통신사의 통신 인프라까지 수직 통합하려는 큰 흐름이 보입니다. 아홉 번째는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에치드라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스타트업 소식입니다. 에치드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추론에 특화된 렉 스케일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8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요. 투자 중에는 제인 스트리트도 있습니다. CEO 게빈 우베르티의 설명입니다. 이 시스템은 클러스터 스케일 메모리 기술을 씁니다. 칩 하나가 다른 칩들의 HBM과 SRAM 메모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압을 엔비디아 GPU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전략을 크게 절감하고 같은 HBM 대역폭으로 더 많은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팀의 절반이 엔비디아 출신이라는 것도 흥미롭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는 게 AI 인프라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적 독점이 여전히 강하지만 추론 전용 특화 칩이라는 틈새를 노리는 시도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검증된 고객 사례가 아직 제한점이라는 점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벤치마킹 성능과 실제 상용 워크로드의 성능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기술 뉴스는 아닌데 중요한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와 맞지 않다는 판단이고, 이게 왜 테크 업계가 중요하냐면 실리콘밸리 기술 인력의 3분의 2가 외국 출신이거든요. 이민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게 기술업계 안정성을 갖춰다 줄 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동시에 보도된 데이터가 우려스러운데, 신입사원 채용 시 비자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비율이 23년 10% 이상에서 올해는 2.3%로 급락했습니다. 해외 인재들이 미국 유학 관심도 6년 만에 최저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은 17%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제 생각엔 이 두 가지 뉴스를 같이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판결은 법적 불확실성 하나를 줄여준 좋은 소식인데, 비자 스폰서십이 10%에서 2.3%로 급락했다는 건 훨씬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누려온 전 세계 인재가 모이는 나라라는 경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고, AI 경쟁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인데, 그 인재의 유입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컴캐스트, MBC 유니버셜과 스카이 분사라는 기사고요. 컴캐스트가 MBC 유니버셜과 스카이를 별도 회사로 분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워너브러스 인수전에서 패배한 직후 나온 전략적 결정인데, 분석가는 AT&T가 워너미디어를 매각했던 패턴을 컴캐스트가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브로드밴드 사업의 부진한 실적이 영화관, 테마파크 같은 좋은 실적을 가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 브라이언 로버츠는 공동 CEO 자리에 물러났지만 회장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관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제 생각은 이 기사는 거대 복합 미디어 기업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다룬 스페이스 X 차터 파트너십 위기와 같은 흐름이 연결되는데, 통신 미디어 우주 기업들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전통적인 복합 기업 구조보다 전문화된 순수 플레이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다는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11가지의 뉴스를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사는 그거죠. AI 인프라 부분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규제, 인재, 자본의 마찰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반도체는 역대 최고의 분기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공급망 안에서 수출 통제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매출 800% 성장을 전망받지만 정작 IPO 배정 과정에서는 혼란이 있었고, 미국은 출생시민권 소송에서 이겼지만 비자 스폰서십은 급락하고 있고, 종합적인 저의 생각은 지금 AI 산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기술과 자본을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데 규제나 체계, 행정 절차, 사회적 합의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이크로 압수수색이라든가 한국 투자자의 어떤 IPO 배정 사고, 비자 스폰서십 급락, 이게 다 같은 패턴이라고 보고, 앞으로 AI 산업이 진짜 승부처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적 마찰을 누가 더 잘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